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자전거 바퀴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요. 일단 이제 야외 촬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월 중순인데도 벌써 낮에는 30도가 계속 넘어가니까 지치네요. 지쳐. 시원하게 실내에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디스크를 장착을 해놨는데요. 카본 디스크 튜블리스 휠입니다. 물론 클린처 휠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품명은 파스포츠의 레보 매니페스트라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이 제품이 146만원짜리 제품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제가 아까 실측을 촬영을 해놨는데 고프로로 잠깐 찍어 볼게요. 뒷바퀴 무게입니다. 이게 스펙상 앞뒤 합치면 1340g이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뒤에는 뒷바퀴는 728, 728g. 그리고 앞바퀴는 더 가볍겠죠? 앞바퀴는 599g이 나오네요. 1328, 1327g이네. 그러면 스펙상보다 한 13g 정도 가벼운 제품입니다. 이제 제품 공정의 차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0g 정도 차이 날 수 있다고 스펙에 나와 있거든요. 일단 뭐 300만원, 400만원 되는 최상위 등급의 카본 휠들과 비교해 보아도 무게 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0만원 이하의 좀 카본이긴 카본인데 무게로 보면 좀 애매한 그런 제품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스펙을 가진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포츠 하면 이미 이제 해외 직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유명해졌고, 현재는 국내에 공식 수입사가 있어서 AS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국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2년이 진행이 되고요, 자동으로.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이제 워런티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까지 해서 최대 이제 비용을 조금 추가해서 워런티 기간까지 연장을 시킬 수 있어서 최대 3년까지도 보증 기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쓸 휠이에요. 제가 쓸 휠인데 매니페스트 중에서도 이제 M5라는 옵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6가지 옵션이 있고요. 뭐 허브 같은 거를 선택한다면 또 이제 나뉠 수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총 6가지 옵션인 거고요. 저는 이 옵션 M5는 이 림의 폭이 27mm인 와이드 림이고요. 그리고 림의 프로파일은 앞뒤 모두 48mm인 그런 제품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높이의 휠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보통 올라운더라고 하는 30에서 35mm, 이제 하이림이라고 하는 이제 50mm 이상의 휠부터 뭐 80mm, 뭐 듀에슬론 같이 이제 좀 평지에서 속도 내야 되는 그런 데서 막 100mm 막 이런 것도 껴봤는데, 가장 오래 사용하고 가장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던 휠은 그냥 이 정도 수준, 50mm 정도의 높이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속도를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적합하고요. 오르막 올라갈 때도 더 낮은 제품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내리막에서도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에 털린다고 하죠. 흔히 축풍, 옆에서 부는 바람에 막 털린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도 50mm 정도가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자전거 휠셋 무게를 줄이려다 보니까 뭐 카본 스포크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제 파스포츠에서도 카본 스포크 제품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가성비 좋다고 많이 직구하고 뭐 그런 제품 중에 이제 엘리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본 스포크를 사용을 하는데, 저도 좀 얼리 어답터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좀 안전성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꽤나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제품은 이제 샤피맨 CX-Ray라는 굉장히 오래되고 가볍고 안정감이 있는 그런 스포크가 사용이 돼요. 얇지만 에어로 블레이드로 되어 있는 블레이드 스포크고요. 공기역학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포크입니다. 스트레이트 스포크라서 무게도 좀 가벼운 편이고,
일단 금속성의 재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거나 했을 때도 교체, 수리 이런 부분에서는 꽤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전거 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스프라켓이 장착되는 드라이브 사이드, 그리고 이 반대편 논드라이브 사이드, 이 좌우 길이가 다 틀려요. 그리고 앞바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림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길이를 사용해서 자전거 바퀴가 통상적으로 총 3개의 길이의 스포크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디스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로터가 있는 쪽은 크로스로 조립이 되기 때문에요. 이 또한 앞바퀴도 2개의 길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총 4개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 전용으로만 써야 되는 경우에는 수리할 때 원치 않게 수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스포크를 이제 조금 예비로 가지고 있는데 약간 더 긴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조금 재단을 해서 새로 만들고 그걸 이제 장착해서 사용하죠. 그러면 거의 순정 스포크로 고쳤을 때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게가 조금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1320g대 실측 무게면 보통 브랜드 메이커가 있는 제품들 한 300만원 정도 해야 한 1400g 정도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휠을 써보니까 결국에 무게가 전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벼울수록 좋은 게 자전거 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긴 해야 돼요. 만약에 제조사가 다른데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성능이 좋으냐 이런 거를 따지게 되면 이 휠 무게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따져야 되는데요. 만약에 똑같은 1kg의 휠인데 어떤 휠은 허브가 500g, 림이 500g입니다. 이런 스포크는 배제하더라도. 근데 어떤 건 허브가 700g이고 림이 300g이야. 그러면 똑같은 1kg일 때 어떤 게 성능이 뛰어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이 가장자리가 가벼울수록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더 뛰어난 휠이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TPU 튜브라는 거를 사용할 때 가벼운 타이어와 가벼운 튜브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바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뭐 1-20g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앞뒤 합치면 막 100g 단위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정말 이 체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승차감이 조금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무게 자체가 그렇게 100g 단위로 줄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암만 좀 둔한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이거 바퀴가 바뀐 건가? 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여기다가 TPU 튜브를 사용을 할 겁니다. 튜블리스도 좋은데 라이딩 하다가 대체 불가의 펑크가 났을 때는 튜브를 교체하는 게 확실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서 튜브를 좀 더 선호하기는 해요. 튜블리스로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적합한 휠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구멍은 한 개뿐입니다. 여기에서 밸브 들어가는 구멍만 한 개 뚫려 있고요. 이 스포크를 바퀴 사이에 연결해주는 리플, 이 너트 부분은 다 이 밸브 홀로 넣어서 빼야 돼요. 만약에 부러져서 뺄 때도 이 구멍으로 빼야 되고, 다시 끼우려고 새 거를 넣을 때도 이 구멍으로만 넣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스포크 교체하자고 들고 오면은 아마 매장 단위에서는 절대 안 해줄 것 같아요. 저도 안 해줄 거예요. 시간이 진짜 몇 배가 걸릴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 바로 라쳇 소리겠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순정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제 조금 그리스가 마르면 소리가 더 커질 거고요. 바깥에서 몇 번 주행하면 이것보다 소리는 훨씬 커지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순정 상태에서 이 정도 소리와 간격이면은 꽤 저렴하지도 않고 괜찮은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 인게이지먼트 간격도 굉장히 작습니다. 공회전 하다가 페달을 밟기 시작할 때 헛발 들어가는 구간이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스펙에 재고가 딱 있으면 곧바로 구매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스펙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그에 맞춰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들은 자전거 매장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파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취급하는 매장들도 많이 있고 본사도 서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울 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AS 절차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국내에서 정식으로 구매하시는 제품이
AS 보증 정책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새 제품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타이어를 달고 자전거에 장착하고 그리고 그 느낌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제가 나중에 또 타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시기 전에 주의할 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즘 제품들은 와이드 림이라고 해서 이 림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이 제품은 27mm 짜리인데 30mm 짜리까지도 나오거든요. 구형 프레임에는 일부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얇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프레임 사이와 포크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들을 이제 클리어런스라고 하는데요. 보통 28C 이상의 타이어가 장착될 수 있는 프레임, 포크가 달려있는 그런 자전거에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디스크 브레이크 제품이기 때문에 디스크 로드 자체는 그렇게 나온 지는 오래 안 돼서 호환이 안 되는 자전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부 아주 초기에 나왔던 디스크 모델들은 장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마노 바디가 달려 있는데요. 요즘 많이 쓰시는 스램 바디 같은 경우에도 주문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로드 자전거 유저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유광이에요. 반짝반짝 빛나죠? 그리고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글씨 부분은 이렇게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삼각형 모양으로 지그재그 이렇게 되어 있죠. 약간 아가일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유광의 장점은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름때 같은 게 묻고 했을 때도 닦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무광 제품, 이제 매트 마감된 그런 제품들은 기름때 같은 게 묻었을 때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유광 프레임, 유광 휠셋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름 같은 게 묻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닦이거든요. 그리고 또 심심할 때 광을 내기에도 좋고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전화가 들어와서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